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46명이 증가해서 누적 92,8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97명, 경기 128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이 총 240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71.6%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직장이나 가족 그리고 지인 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광진구 원룸에서는 지인 모임을 통해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0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 경기 부천시 영생교, 보습학원, 그리고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센터 등 앞서 집단 발병이 확인된 곳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관계가 없다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네, 김준공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뇌혈관계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뇌출혈, 심부전증 등 다른 추정 사망 원인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피해조사반은 또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라식스 반응이 없었던 것을 꼽았습니다. 예. 그 외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인과관계가 없다. 백신과 사망은. 이게 네. 이제 공식적인 발표인데 우리 언론은 왜 접종 후 사망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뭐 김 기자님도 기자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사실 기사만 보자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많이 읽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부검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12일 발표되네요. 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서 금요일인 12일쯤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데요. 지난 5일 공개된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각 단계별 명칭은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그리고 2단계 지역유행 인원 제한, 3단계 권역유행 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입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금요일 어떻게 발표될지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SNS에 축사를 공개했는데 오늘이 여성의 날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오전 SNS에 축사를 담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력 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백신 접종 또 사망 관련해서 기자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쓰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좀 했었는데요. 네. 예, 이번에 사표를 쓰고 자연인이 된 윤석열 총장 이게 통신사에서 네. 윤석열 총장 관련 사주풀이를 기사화했더라고요. 대통령까지 갈 수 있다. 이거 사주풀이가 쉬운 말로 하면 점인데 네. 이런 걸 기사로까지 올리는 게 이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사실 현장에서도 굉장히 말이 좀 많이 나온 기사인데요. 예. 일단은 해당 사주풀이를 보면은 2019년 9월 작성된 블로그 글이고요. 예. 윤 전 총장이 경랑에 휘말리게 되지만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 체크나 어떤 기사로서 공식적 가치로서의 기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가 있었네요. 네, 오늘 고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사흘 만에 열린 이제 전국 고등검찰청들 회의인데요.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 20분쯤 끝났습니다.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총장 공석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흐트러졌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수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신청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헌재는 오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임 전 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이석태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관 기피 재판에는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에 올라가 있는 임성근 전 판사가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법조계 인사들도 많이 관측을 했었는데요. 예.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을 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재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문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 이 세월호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화로 하다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셨죠? 예. 오늘은 광주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덕트 테이프 아니면 천 테이프라고 하는 테이프가 살인에 이용된 사건 중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이름 자체도 테이프 살인 사건이라고 돼 있고 이 사건 뒤에 이걸 모방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사건 발생은 2004년 9월 24일 날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제 사건 발생은 아마 오전중에 이제 피해를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피해자는 이제 광주 지역의 대학교 4학년 여성분이시고요. 발견된 건 이제 저녁 때 발견된 거죠. 예. 가족이 다 이제 출근하시고 이분도 이제 아마 학교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범행을 집안에서 당한 상태로 발견된 건데 그 발견된 상태가 매우 이제 이해하기 힘든. 왜냐하면 그 테이프로 얼굴 전체와 머리를 둘둘둘 감겨진 상태였고 결박이 뒤로 그다음에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그러니까 사실 균형이 안 맞는 상태로 발견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가족은 집에 없었고 이 사망하신 분이 아마 집에 있었는데 네. 여대생이니까 학교로 아마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살인자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나갈 때는 이제 어머님이 피해자 살아있는 걸 봤고 어머님이 밤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범행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얼굴과 머리를 테이프로 감았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상당히 이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성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건 매우 불편한 짓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편한 행동을 어떤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보통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 거다. 말하자면 특정한 가학성이라든가 예. 아니면 통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것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되는 건 뒤로 손을 결박한 거라든가 상당히 이 현장이 어지러운 상태를 봤을 예. 때는 이 범인 혹은 범인들의 심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살인의 방법이 됐고요. 그 안쪽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는 불편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폭행 같은 걸 가하고 나서 테이프로 감았다는 말씀이죠? 반대죠. 감고 난 다음에 폭행을.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게 재갈을 물리는 것의 대용으로서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수단이라고 한 거죠. 그럼 먼저 제 앞에서 뒷손을 결박한 뒤에 테이프로 감고 폭행이 늦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면식범이어서 얼굴을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게 불편해서 가해자가 그래서 혹시 감을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종의 언두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면대면이 불편한 감정적인 어긋남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지금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침입하기 어려운 아파트였습니까? 예, 15층 건물에 14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서 침투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침입하기도 어렵고 예. 보통 이런 어떤 계단식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침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피해자와 어느 정도까지는 알지만 완전히 잘하는 상태는 아닐 수 있는 그런 범인들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면식범이어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뭐 현관 입구부터 피해자의 옷가지라든가 뭐 도시락이 지저분하게 가방이라든가 있었다고 하니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갑자기 할 수도. 근데 그게 사실 언제 나올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CCTV도 없었고 관리인도 없었다고 하면 거기서 계속 기다린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가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필 그 혼자 있을 때 거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서 열어달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침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인은 어떻게 돼요? 사인은 이게 아까 이 테이프 살인 사건으로 네이밍된 이유처럼 질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구폐색 질식사라고 하죠. 코와 입이 막혀서 숨을 못 쉰 상태에서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사망이 있은 후에 테이프가 감겨진 것이 아니라 테이프를 감긴 상태에서 서서히 질식해서 사망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럼 테이프 때문에 사망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 범인이 살해 의도는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테이프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지만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어떤 가학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놓고 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치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단독인지 공범이 있는 건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랫집에서의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탐문 상태에서의 복수의 범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다는 판단은 저기 진술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니까 분명히 옆집이나 아랫집이 소리를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 지금 4년이니까 층간 소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랫집에서 분명히 쿵쿵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러면 그때 이제 몸싸움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폭행이 있는 상태였고 그때 소리를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때가 범행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테이프로 머리 부분을 다 감았기 때문에 소리는 아마 지를 수 없었을 테고요. 근데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견 당시에. 그러면 또 성폭행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삽입 강간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체액은 나왔는데 DNA를 특정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유사 강간 형태 아니면은 그와 비슷한 형태의 성적 공격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라든가 아니면 뒤로 묶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상당히 약간 좀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대면성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예. 뭐 집안에 없어진 물건은 없습니까? 그 없어진 물건도 사실은 그 어머니가 나갈 때 용돈 하라고 한 13,000원 정도. 그리고 뭐 이제 휴대전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강도 목적으로 하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을 일종의 기념품 형태. 그러니까 그 피해자로부터 기념품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특정한 강도 목적보다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절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휴대폰 갖고 갔으면 뭐 휴대폰 위치 추적 이런 건 어때요? 예, 근처에서 한번 떴는데 바로 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켜고 바로 껐다?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쿵쿵거렸다는 소리와 연결돼서 컴퓨터를 켜서 거기서 이제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걸 검색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여대생이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범인 혹은 범인들이 했을 것이고 그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여유 있게 할 정도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면식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경험치가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 역으로 증거인멸을 굳이 그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했다고 하면 계획살인보다는 우발적 살인에서 아차 싶어서 하지 않았을까 증거인멸 검색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를 인명을 애초에 할 생각이 있으면 거기서 검색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왔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거기서 마주쳐갖고 폭행이 이루어져서 사망하게 한 후에 그 뒤에 이제 인멸했다고 예. 보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면식범이겠죠. 그럼 경찰로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했을 테니까 면식범의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파트고 다른 출입 창문이나 이런 데 출입한 적이 없고 또 테이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방금 증거인멸 검색도 그렇고 그럼 또 주위 뭐 탐문 수사라든가 혹은 이 여대생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든가 충분히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대 미제 사건이니까 그런 거기에서 이렇다 할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탐문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행적이 나오지 않고 참 아쉬운 건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관리도 없었기 때문에 예. 너무 범위가 넓어갖고 오히려 실패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2004년입니다. 2004년에도 아파트에 CCTV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2005년 기점으로서 CCTV가 없던 데가 많고 아날로그일 때 많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기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사실은 TF가 헤어져 갖고 예. 재생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였고 예. 없는 데도 훨씬 많았고요. 그때는 뭐 블랙박스도 없었을 테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범인을 찾기 어려웠다. 근데 되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추정으로 봐서. 예. 그러니까 다시 지금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서 좀 착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CCTV도 없고 침입 흔적도 없다면 뭐 기존에 우리가 늘 말하는 뭐 족적이라든가 뭐 혈흔 뭐이라든가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왔나요?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안 나온 건지 사실은 너무 가까운 사람이어서 섞여버린 건지 그 부분이 사실은 모호한 거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검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했다는 것은 그 증거를 지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검색해놓고. 그렇죠. 예. 잠시만요. 근데 이게 여대생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가족들랑 같이 살고 모친이 아침에 나갈 때 받고 또 용돈하라고 반 얼마도 줬고 그런데 지금 살인을 저질러 놓고 태연하게 방 안에서 증거인멸을 검색했단 말이에요. 예. 다른 가족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가족들의 동선이라든가 뭐 부모님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걸 알아야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럼 면식범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예. 찾다 보니까 너무 범위를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알리바이만 제시하게 되면 왜냐하면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을 만한 증거라고 하면 사실은 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수사할 때 그 수사관들이 그 실패하는 수사 중에 하나가 누가 봐도 면식범이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배제하고 면식범들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조사하고 뭐 알리바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 이제 거기서 수사가 끝나버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뒤도 못 돌아가니까. 예, 왜냐하면 그때는 증거를 보관한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증거인멸을 검색하고 그 소위 말해서 자신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족적이나 지문이나 이런 건 싹 지웠다. 머리카락까지 다 주워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 남성의 DNA가 안 나왔다는 것은 뭐 정액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겠고 그 이후에 뭐 유사관관으로 보시면은 그 이외에 다른 건 전혀 나오지 않나요? 네. 다른 DNA는 전혀 안 나옵니까? 네, 전혀 DNA가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남성으로 추정되는 체액 정도가 있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게 예. DNA 프로필로 나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 물질이 지금도 보관되고 있습니까? 왜 과학이 발전하면 안 나오는 DNA도 나중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기대를 걸고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까?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 왜냐하면 또 이건 수사 기법적인 부분인데.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장기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는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성폭행 흔적이 없었다. 강도 사건으로도 보기 어렵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어떻습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면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과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가깝지도 않을 것이고 멀지도 않은 그런 사람 혹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대생이다 보니까 아마 운동도 테니스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동호회 예. 활동. 그렇죠. 뭐 그런 쪽은 경찰들이 당연히 다 보겠죠. 살펴보겠죠. 봤을 거라고 이제 믿어야 되겠죠. 학교도 그렇고. 예. 근데 이분이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마 사범대에 다니셨고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 여러 군데. 그러니까 접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는. 요즘 같은 경우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금방 추적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걸 추적하기는 어떤 기법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관계성을 찾기가 사실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쭉 사건 개요를 들어보니까 뭐 면식범이든 아니든 굉장히 스토커 기질이 있는 범인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동선이라는 이런 것도 파악돼 있는 것이고요. 집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 뭐 언제 나오고 들어 이것도 파악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 혹시 체크를 해봤을까요?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뭐. 물론 이제 미제사건 팀이나 당시의 팀에서는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확신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체크 부분인데 예. 사실은 좀 놓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종의 확증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다가 사실은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참 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체리블루님께서 키보드에서 지분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전혀 안 나왔습니다. 닦았나? 아니면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닦았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 피해자의 지문은 나와야 되겠죠. 아하.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은? 그러면 예. 증거를 훼손하기 위해서 아마 닦았을 확률이 높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건은 참 힘들어지. 목격자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목격자도 없죠.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2명의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사람은 있어요. 그 아파트에 왔다 갔다 2명이 있어요. 예, 다른 층에. 다른 층에. 당시에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절도범인데 그냥 열고 지나가는 겁니다. 혹시 안 잠겨 있을까 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9시나 12시 사이에는 주부 혼자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이런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인들도 있었습니다. 예, 재수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범인을 잡기를 바라고요. 자, 원래 오늘 하나 더 하기로 했는데 광주 대인동 식당 주인 살인 사건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였습니다.